예,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6년 살았습니다. 중고등학교를 전주에서 다녔는데요. 제 나이가 대구 난도에서도 70이 넘었는데 제 고향을 다 전주로 알고 있어요. 그 6년이 제가 13살부터 19살까지 살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게 막 클 때 해가지고 제 인생 모든 것이 그때 막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금방 소개해드려 저는요, 평생을 한국국제협력단에 근무를 했습니다. 교양대학교 교수는 끝나고 정년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대학에 요청이 있어서 한 6년 국제협력 유학을 가르쳤고, 그래서 오늘 한 달 전에 우리 김현주 회장님께서 특강 요청이 왔길래 또 문인협회이길래 제가 요새 한 10년간 맨날 잠도 안 자고 잠 잘 때는 빼놓고 읽는 것이 니체 책 읽고 신곡을 읽고 그리스 로마 책을 읽고 또 교환한 책들을 썼기 때문에 그것 하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김현주 회장님 말씀이 그런 것들은 전주 군인들은 당신 이상을 아니까 하지 말고 당신이 멍청하지만 그동안 30-40년 국제협력을 했으니까 국제협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오늘 아침에 달려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저주는 5대양 6대주다. 이게 한 2013년도 갔었는데 제가 은퇴하면서 쓴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한테 우리 일터는 한국뿐만 아니고 한국을 포함해서 5대양 6대주가 우리 일터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여러분들 한국국제협력단 계속 나올 텐데 한국국제협력단 아시죠? 코이카라고 하는데 이 한국국제협력단 생길 때부터 법 만들 때 법을 90년도부터 만들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차출돼 가지고 거기서 정년퇴직했습니다. 그래서 국제협력단 한마디로 우리가 항상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바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협력단이 창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1년까지는 90년도까지 우리가 해외 원조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받는 나라예요. 유엔 파병도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됐잖아요. 대규모로. 지금도 그런 규모로 유엔군이 파견된 나라가 없어요. 1950년에 유엔군이 파견된 때 최고 대규모로 왔고 또 돈도 많이 났습니다. 우리가 도와주러.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 세대들 또 우리 형님 세대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극비를 면하고 차츰차츰 도와주기 시작해가지고 국제협력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제협력단은 우리나라에 돈을 가가지고 해외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기술자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나라가 필요한 병원을 지어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걸 주고 아픈 사람한테 치료를 해주고 그런 기관이 국제협력단입니다. 그래서 그걸 왜 했는가? 우리는 피 같은 돈을 가지고 아무 나라를 위해서 왜 했는가? 그것이 무슨 효과를 가져왔는가? 앞으로도 그것이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더 효과적일까? 하는 것들을 담은 책이 우리의 일터는 5대양 되기도 하고 제가 그도 8개국 소장을 했는데요. 한 2년 반씩 3년씩 근무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놀기를 좋아해가지고 휴가 때는 그 이웃 나라를 가고 어쩌고 하니까 그때 제가 정년퇴직할 때 한 8-90개국을 다닌 것 같아요. 가지고 그 나라의 풍광을 시연을 하는 세계 여행을 썼고 갔다 와가지고 우리나라 100대 명사를 다시 다녔습니다. 이제 이런 스스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국제연합 외역할 또 한국국제협력 이해 또 한국국제협력을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ODA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ODA가 이제 일상화 가졌는데 ODA 오다라고 하고 ODA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정부 개발 원조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fficial이 정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 개발 원조. 정부가 정부 대 정부로 선진국이 후진국을 도와주는 것을 오다라고 합니다. 아니 도와주는 돈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무상원조와 유상원조가 있습니다. 무상원조는 그냥 무조건 그 돈을 다
상관 의무 없이 주는 것이 무상원조죠. 그래서 병원비를 줘도 무상으로 지어주고 학교를 줘도 무상으로 해주고 뭘 줘도 다 무상으로 것이 무상원조. 유상원조는 차관이라고 보통 말하죠. 일단 빌려줘가지고 이 유상원조의 조건은 20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입니다. 20년간 담가붙다가 15년간 이자 없는 거나 마찬가지 0.1% 받아가지고 그것이 유상원입니다. 또 하나 넘겨주시죠.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한번 하겠습니다. 국제연합은 1945년 10월 24일에 유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시다시피 1920년 1월에 태동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태동된 국제연맹 리그 오브 네이션 후신이죠. 근데 인류 역사를 여러분들 또 뒤집어 보면은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을 사용하게 됐죠. 또 문자를 사용하게 됐죠.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 또 예수 기독교인들은 가장 중요한 사건을 예수 탄생으로 보더라고요. 예수 탄생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인류 역사를 뒤집어 보면은 1차 세계대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국제에 정의가 없습니다. 외국이 탐나는 거 있으면은 그냥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가지고 말 안 들으면 다 때리고, 때려도 말 안 들으면 죽이고, 욕심나는 것은 그냥 가져오고, 그냥 조금 돈 주고 가져오고, 그것도 뭐라고 그냥 다 가져오고, 이것이 1차 세계대전까지의 역사였어요. 1차 세계대전 1918년 끝날 때까지. 그래서 그러면 되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3.1 운동을 촉발시킨 28대 미국 대통령 우드로우 윌슨 대통령이 뭘 부르짖었죠? 민족 자결주의를 부르짖었잖아요. 민족 자결주의. 민족 자결주의만 부르짖는 게 아니고 자세히 보면은 1918년에 이 사람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14가지 원칙을 지키자. 그 14가지 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민족 자결주의. 이제 모든 민족들은 자기들 스스로 자기 민족의 운명은 자기들이 결정을 하자. 이것이 이제 민족 자결주의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 선열들이 아주 고무돼 가지고 3.1운동을 일으켰잖아요. 3.1운동. 그래가지고 이 국제연맹을 만든 것은 지금까지 전쟁이 많이 있었지만은, 많이 죽었지만은, 1차 세계대전만큼 큰 전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폭탄이 터지고 어쩌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옛날에는 한 10만 죽으면 많이 죽었다면 지금은 100만, 1000만이 죽는 전쟁이 세계대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2차 대전은 없애자. 세계대전은 1차 대전을 끝내자. 해서 만든 것이 국제연맹이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미국이 참여를 하지 않았고, 또 나쁜 일본이 또 야심을 드러내고 해가지고 2차 대전이 일어났잖아요. 아주 국제연맹은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 다시 미국 대통령이 주도가 됐으면 루스벨트 대통령이 주도돼가지고 이제 명실상부한 국제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세계 평화를 돕고 인류 공영을 같이 도모하는 세계를 만들자. 이게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이제 BC AD보다도 우리 국제연합이 있기 전과 있기 후로 인류 역사를 구별하자. 그게 좋겠지 않겠는데 해가지고 박수도 받고 그랬는데 유엔 유엔에는 뭐 아시아 6대 기구 다 아시잖아요. 총회, 안전보장회사회, 경제사회사회, 시다팀기사회, 국제사법재판소, 그다음에 사무국이 우리나라 말하면 행정부인데 그 사무국 총장이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9명이에요. 근데 그런 게 8대 총장이 누군 거 아시죠? 네, 반기문 사무총장이 8대 10년간을 했습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죠. 신탁통치 사회는 1945년 할 때는 이 일본의 식민지들이 많았잖아요. 또 독일의 식민지, 이탈리아의 식민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나라들을 독립시키면서 그 나라가 아직 준비가 덜 됐다 해가지고
유엔 관리들이 가가지고 일정 기간 2년, 5년, 6년 이렇게 기반을 닦아주는 일을 하는 기구가 신탁동지이사인데 이 기구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의 목적은 너무나 숭고한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유엔도 우리나라 국회 못지않게 말만 하고 행동이 없다, 잘 안 된다, 없애자 그런 주장도 많이 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유엔 현장에 명시되어 있고 여러 기구들이 대동할 때 그 현장에 명시되어 있듯이 이건 너무나 숭고한 단체입니다. 숭고한 기구고 우리가 정부가 필요 없다고 해서 정부 없애면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유엔 기구를 없애자 이런 것도 많지만 저는 이 운영의 면을 살리고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지만은 이 인류 공영을 위해서 애쓰자 하는 기구는 인류 역사 저기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때부터 470만 년의 인류 역사가 있다고 하는데 아주 획기적인 기구가 유나이티드 네이션 국제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약 10세 나라가 사자가 스프링복 잡아먹듯이 일상적인 일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국제연합이 생겨가지고 같이 토의하고 쳐들어가는 것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같이 잘 살자. 내가 못 사는 것도 내 책임도 있어. 내가 안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 그럼 같이 한번 잘 해보자. 이런 단체가 기구가 국제기구가 저는 국제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류 개인의 역사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죠. 저 1장, 2장, 3장,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은 개인의 역사는 자유와 평등을 증진시켜주는 것은 역사 발전이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시키고 평등을 전이시키는 일은 역사하고 후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인류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증진시켜주는 모습으로 역사는 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지도자들도 노력해야 되고 우리 구성원들도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역사는 개인의 자유와 평화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또 모든 단체는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는 주권 재민의 방향으로 그 다음에 타 단체끼리는 평화를 유지하는 단계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같이 공연이 아니고 인류 공영으로 나가는 것이 진정한 역사 발전이다. 그런 주장한 책이 이 역사 발전과 인류 공영인데요. ODA라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정부 개발, 정부 대 정부가 도와주는 것, 그것이 ODA입니다. 우리 협력단이, 국제협력단이 아까 들으셨죠? 1991년에 생겼어요. 왜 1991년에 생겼냐? 우리가 1991년까지 너무나 못 살아서 우리도 먹기 힘들었고, 남 볼 여유가 없었고, 그래서 91년 생겼는데, 그도 역사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겠어요? 협력단 생기게 된 결정적인 계기. 88 올림픽입니다. 88 올림픽. 88 올림픽을 우리가 유치하겠다고 81년부터 정주원 선생을 필두로 해가지고 전두환이 저 뒤에 있습니다. 하여튼 세계를 누볐습니다. 우리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웃었습니다. 니네들아, 6.25 때 그냥 우리가 도와줘서 겨우 생명을 지켜온 나라고, 니네들 못 살고 맨날 데모만 해가지고 막 쇠타만 터지고, 근데서 무슨 올림픽이냐? 다 콧방귀 꼈습니다. 그때 정주영 선생, 김우중 선생 가면서 열심히 하고, 정부도 좀 하고, 해가지고, 따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도 옛날에 배고파서 다 그 사회에 도움을 받았지만, 저도 국민학교 때 이 깡맹이 주가나 그 정부에서 주는 거, 미국에서 와가지고 먹는 것이 큰, 정말로, 기쁨이었죠. 가지고 그때 약속했어. 우리가 이제 국군이 배웠다. 우리도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를 우리도 도와줄 것이다. 국제협력도 만들겠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세계가 지금은 아까 유엔이 몇 개국으로 시작했다 했죠? 51개국으로 시작했다 했잖아요. 지금 현재 몇 개국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193개국이에요. 그러면은 제 김윤주 회장님의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제가 책을 드렸습니다.
예, 맞춘 사람은 193번째 가입한 나라 어느 나라겠어요? 제일 마지막 유엔에 가입한 나라. 대한민국은 161번입니다. 대한민국은 1991년에 했고 북한하고 같이 했죠. 우리는 2013년에 가입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겠어요? 자, 이태석 신부 관계가 많습니다. 손 들고 말해보세요. 자, 손 들고 아프리카까지는 말했어요. 아프리카 어느 나라? 이태석 선생님하고 관계가 있는 나라예요. 이태석 신부. 네? 수단. 자, 손 들고 말해보세요. 저 남자분. 수단입니다. 수단. 자, 95점인지 50점인지 맞았어요. 무슨 수단? 남수단. 자, 저분이 맞은 걸로 알겠습니다. 남수단. 예, 이따 가져가세요. 저는 대가입니다. 예. 남수단. 이태석 신부, 눈물 나는 이태석 신부. 제가 이태석 신부 홍보대사도 했었는데, 우리가 어느 나라를 가든지 대통령이 있어요. 국방부 장관도 있고, 대학 총장도 있고, 문희협회 회장도 있어요. 근데 세계를 어느 나라든 다 있는데 딱 26개 나라가 있는 기관이 있어요. 그게 어느 기관이겠어요? 그게 국제협력단이에요. 국제협력단. 우리나라는 코이카, 일본은 자이카, 미국은 유세이드, 스웨덴은 시다, 뭐 다 그렇게 있어요. 국제협력단이 있다 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에서 선진국이야 그 말입니다. 국제협력단이라는 것은, 국제협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뭐 군사협력도 국제협력이잖아요. 미국으로 군사협력이면 국제협력, 군사적인 국제협력, 뭐 문화적인 국제협력, 우리 김현주 선생님 잘 아실 것 같은데, 국제협력이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국제협력은 남의 나라를 도와주는 국제협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국제 5단은 남의 나라를 도와주는 것, 남의 나라를 도와주는 것을 전부 기구로 있는 나라는 26나라뿐이 안 돼요. 26개 나라. 예, 우리나라는 91년에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1945년에 만들었고, 일본은 1974년에 만들었고, 일본보다 17년 늦게 1991년에. 왜? 88년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해외에 도움 안 받고, 우리나라 못 사는 나라 도와줄 거야. 국제협력을 만들 거야. 그래 약속을 했어요.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그래가지고 88년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법을 제가 조금 빨리빨리 해서 만들었으면 90년에 만들었을 판인데, 그냥 일본법, 미국법, 영국법, 독일법 하다가 공보고 법 만드느라고 시간을 해가지고 91년에 만들었습니다. 91년에. 대한민국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다 했잖아요. 원조 수원국에서 원조 공유국이 된 것이 국제협력단이 태동되게 됐죠. 그래서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어. 그건 자랑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국제협력단이 있어. 그것은 자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1945년부터 원조를 받은 돈이 약 132억 불인데요. 그 132억 불이 이자도 필요 없고, 그때 받은 돈을 쓰고, 지금 돈으로 하면 이게 한 3,500억 달러 정도 된답니다. 우리가 한 40년 동안 유엔, 미국이 유출국이죠. 그래서 받은 것이 지금 돈으로 하면 3,500 달러.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넘기세요. 예, 됐어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받은 돈이 3,500달러를 받았고, 우리가 주기 시작한 것은, 우리는 사실 1991년부터로 따져야 되는데, 조금 창피하니까 1963년이라고 우리는 지정합니다. 공역 시작은 1963년 연수생 초청, 외국 사람들 초청했는데, 그때는 우리나라 돈으로 초청한 게 아니고 미국 돈으로 초청했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물가에 가면 뭐니까 동남아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우리가 장선을 빌려줬, 돈을 안 받고 장선을 빌려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강사 월급이라고 미국 돈으로 줬는데, 그래서 공역 역사는 1963년이라고 우리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파견, 한국의 전문가 파견은 67년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때 지금은 전문가 파견이 없는 분야가 없습니다. 깡패만 말고 강도만 말고 다 파견합니다, 전문가를. 근데 지금 기춘년에 전문가 파견할 때는 두 가지 했어요. 뭐 했겠어요? 실업이라는 전라북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파견이 두 직종이었어요. 예, 그것은 취업으로 간 거예요. 봉사가 아니고 그건 돈 벌러 간 거예요. 예. 뭐냐면은 태권도 사범, 의사, 태권도 사범 의사를 주로 아프리카에 보냈어요. 네, 1967년에 보냈는데 그때 우리 67년에 못 살았잖아요. 근데 저 보낼 때는 속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보냈어요. 외교부에서 보냈는데 속마음이 뭐냐면 67년이면은 남북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역사가 퇴행돼가지고 아주 처음이하게 대립할 때예요. 남과 북이. 그래서 그때는 남과 북이 유엔 가입도 못했어요. 서로 반대하니까 가입도 못했는데 서로 나라가 아니라고 하니까 가입도 못했는데 유엔에 꼭 미국이 소련이 아니면 중국이 안을 제출해요. 한반도 안을. 그러면 미국 안을 채택해야 되냐고는 소련 안을 채택 안 해. 북한은 소련 안을 채택하니까 미국 북한도 도와줬어요. 그 당시에. 가지고 거기에는 병이 많으니까 의사를 파견하고 태권도 사범을 파견해가지고 태권도 사범 파견하면 의사 파견하면 그냥 못생기기도 아니죠. 그냥 불쌍하고 아픈 사람들만 도와주는데 태권도 사범 파견하면은 아주 좋아요. 누굴 도와주냐면 거기 나라 실력자들 도와줘요. 경호실 직원들, 군인들, 경찰들, 그 사람들 가서 태권도 가르칩니다. 가지고 유엔에서 미국 표 손들어 주시오. 그 선거운동 차원에서 보내준 것이 더 그런 목적이었어요. 지금도 태권도 사범도 파견하고 의사도 파견하고 그것도 극소 쓰고 지금 그런 마음이 없죠. 순순 인도주의적인 목적으로 도와주는 거고 아주 전문가 파견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분들 중에 아마 태권도 사범으로 갔다 온 사람들 더 있을 거예요. EDCF라는 것은 유상원입니다. 유상원조 우리가 외국에다 차관을 우리가 역으로 차관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996년 OECD에 우리가 가입했습니다. OECD라는 것은 선진국 기구죠. 경제개발기구입니다. 그래가지고 OECD에 가입해서 선진국들만 한 34개국의 회원국인데 거기에 가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고 91년에 드디어 코이카 우리가 유엔 그 88올림픽 유치하면서 우리가 약속했던 소비에비가 좀 똑똑했으면 90년에 될 텐데 늦어가지고 91년에 국제협력단에 회동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외국을 도와주는 외국의 전문 기관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 다크는 여러분들 관심 있어 모르겠지만은 다크는 OECD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사람 회원국만 다 가입한 것이 다크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중에 선진국 다크에 가입해야 2010년에 가입했습니다. 이건 그래서 11월 25일 날 우리가 국제 다크에 가입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그래서 그게 국제 협력을 하게 됐는데 다크는 OECD에는 위원회가 25개가 있어요. 특별위원회 25개, 24개는 자동으로 OECD에 가입하면 회원국이 됩니다. 근데 다크만은 안 돼요. 다크는 다크에 가입하려면은 이게 개발 원조위원입니다. 디벨롭먼트 어시스턴트 커미티라고 개발 원조위원인데 그 위원회에 가입하려면은 OECD 회원국에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세계에 2억 달러 이상 무상으로 취하된다. 근데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7, 8억 달러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됐어요. 그 다음에 전문기구가 있어야 된다. 외국에. 우리 91년에 코이카에서 전문기구가 됐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자기 국민 소득의
0.2%. 1,000원 벌면 2원. 0.2%를 국제사회에 기부를 해야 된다. 근데 그 당시에 그것은 안 돼서 우리가 2억 달러 받아보고 6억 달러 했는데도 그때 우리가 것이 경제규모가 크니까 그것이 얼마냐면 0.04%는 안 됐어요. 0.03. 0.20% 5배가 5분의 1분이 안 돼요. 그래서 가입조건이 안 됐는데 그때 이명박 정부 있었죠. 신명이. 이명박 선생님은 그냥 제치를 하기를 좋아했어요. 그 가입을 안 시켜주니까 우리가 0.20%로 2015년도까지 하겠다. 바로 하겠다. 막 약속을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해줬어요. 우리가 그때 10억 달러 하니까 아주 가입이 됐습니다. 국제 그러면 왜 도와주느냐? 마음씨가 좋아서 그것도 있죠. 그 있는데 도와주는 것은 첫째는 인도적 지원이죠. 못 사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고 같이 도와주는 것은 인도적 지원은 아주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원조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받은 나라 지금까지. 유엔부도 가장 102명 유엔을 파병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원조 수혜 환원의 도리가 있죠. 그 다음에 개도국과 파트너십이 강화되면 도와주면은 우선 나라하고 파트너십 강화가 돼가지고 그 나라의 수출하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물자 공유 되는데 물자 공유할 때 우리가 자동차도 주고 컴퓨터도 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줄 때 좋은 거 줘. 공짜로 준다고 해서 나쁜 거 주면은 아닌 것부터 못해요. 왜냐하면 공짜로 준 게 받긴 받죠. 근데 우리가 컴퓨터 줘가지고 고장 나고 애프터 서비스 안 해주면 한국 제품 공짜로 줘서 받긴 받는데 안 사버립니다. 좋은 것 줘야, 그것도 애프터 잘해줘야 한국 정부에서 줬는데 좋고 고장도 안 나고 고장 나고 바로 해주네. 우리 돈 벌면 필요 없고 더 사야겠네. 그렇게 됩니다. 병원 잘 지어지면은 한국 기술자들 좋네. 자기들 절대 거기가 좋고 걔도 파트너십 강화돼가지고 우리나라 국익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거버넌스, 세계적인 동시에 동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넘기세요.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가 16나라 있잖아요. 근데 6나라는 아직도 개도국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까 강유라는 책 아까 봤는데 강유라는 책이 저기 에티오피아 병사들이 용감히 싸운 이야기거든요. 253전 253승 6.25 때. 그 책을 제가 썼는데 그 책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열심히 읽고 감동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에티오피아에 국빈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또 벌써 4년 후에 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제 책을 읽고는 감동이 또 갔습니다. 아주 제 책을 많이 인용해서 거기서 유엔 기금도 많이 있는 것을 해가지고 박수도 많이 받았고 그랬다고 그 경기 서비스한테 전화왔었습니다. 또 넘기세요. 자, 에티오피아 이야기 좀 해야겠네요.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 도와줬잖아요. 아주 에티오피아 하면은 선생님 에티오피아 뭐가 생각나세요? 커피라고 또 말했어요. 이분이 여기 올 자격이 없어요. 여기는 그래도 30세 이상만 와야 되는데 30세 미만인 것 같아요. 30세 이상은 6.25 참전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대학생들한테는 참전국인지 몰라요. 커피 이야기하는데 왜 커피냐면은 커피의 원조 어디단 말이에요. 처음 마신 나라가 에티오피아예요. 제가 에티오피아에서 3년을 근무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지금부터 한 1200년 전에 칼트라는 17살 목동이 자기 양들이 잘 자라요. 왜 잘 자라는가 또 봤더니 뭘 따먹어요. 그래서 저도 와서 먹어봤어요. 뜯어먹고 이상해요. 에티오피아가 세계에서 313년에 로마에서는 유엔이 아니고 기독교가 공인됐잖아요. 기독교 공인이 더 먼저 서인 나라입니다. 305년에. 지금도 너무나 신앙들이 좋아요. 일요일이면 신혼 입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 목사님이 30분 이상 하면 신도가 진다고 하는데 거기는 설교 시간이 4시간이에요. 아무도 안 떠나요. 우리나라는 산에 절이 있죠. 산에 수도원이 있어요. 가지고 그 칼디가 스님 이거 한번 잘 자르는 거 먹으니까 잠깐 쉬다가 먹고 그 수도원이 먹고
산마다 수원이고 그걸 먹고 그것이 세계로 확산된 것이 커피입니다. 근데 커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세계 차종이 뭐 거의 많아요. 9,900 몇 개라고 하는데 모든 걸 합친 것보다 하루 섭취량이 커피가 53%라는 거예요. 나머지 9,999개를 하는 것들 37%까지 안 돼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 제가 이 당인의 나라 커피가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세계를 통일시켰고 또 당인의 나라 당뇨 용사들 253들 우리나라를 그냥 훈련 동화해서 공산에 가서 이렇게 했다. 너무나 고마운 나라다. 그런 말을 제가 막 떠들고 다니니까 군사 대통령이 좋아하죠. 자기 나라 군사가 가장 농민가 나고지 자기 나라가 세계를 통일했다고지. 예? 그래가지고 그 강도 책 쓸 때 서문 나도 한국과 에티오피아는 20세기에는 강리 부대로 한국에서 활동이 있었고 21세기에는 호이카가 에티오피아 열심히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국이다. 그렇게 해서 그런 선물도 떠졌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어떻게 김현주 선생님이 눈치한 거는 딱 부셔야겠는데 센 사람이 오니까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지성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고 제가 여기 뭐죠? 이 PPT 대학생들 6시간 공부할 줄 아니까 여러분들 관심 없겠지만 혹시 자녀분이 있으면 드리라고 공유 시켜줄 테니까요. 김현주 회장님을 통해가지고 보시고 혹시 자녀분들이 코이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나 상관이 있으면 저한테 거기 전화번호 적혀있으니까 주시면 제가 멍청하지만은 열심히 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